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남산계단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남성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여성은 남성만이 구세주라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남산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카밀라입니다. 피렌체에서 지오토의 종탑 근처에 있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처음이었고 피렌체는 꿈만 같았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곳곳에 예술이 넘쳐났으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그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서 사진을 찍고 웃으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매치기가 제 지갑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승훈이가 등장합니다. 몇 발자국 떨어져 있던 승훈이는 어떤 남자가 제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용감한 승훈이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매치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연히 저와 부딪혔는데 사실 꽤 세게 부딪혔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정신이 팔려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방금 저를 들이받은 무례한 남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냅다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이는 임무 중이었어요. 사과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도둑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도둑을 잡았어요. 승훈이 지갑도 되찾고 제 지갑도 되찾았어요. 추격전이 끝나고 승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지갑을 손에 들고 제게 돌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누가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승훈이가 제 지갑을 보여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낯선 사람이 제 지갑을 보여주는 걸까? 그러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제 지갑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정말 많은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안도감, 소리를 질렀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가 방금 한 일에 대한 약간의 경외감. 승훈이는 서툰 영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훈이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라서 도둑을 더 빨리 잡지 못했다며 저를 추격전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과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그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가장 똑똑한 순간은 아니었죠. 그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한국인이라며 저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연을 물어보며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며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어요. 승훈이의 얼굴, 추격전, 사과 등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승훈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친절했는지, 처음에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피렌체를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피렌체에 있지 않았어요. 온통 승훈이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연락처나 전화번호 등 무엇이든 물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기적처럼 승훈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정말 이상했어요. 그는 제가 풀고 싶은 미스터리이자 듣고 싶은 이야기 같았어요.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고 저는 약간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베키오 다리 위를 걸으며 도시의 모든 것을 만끽하려고 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날게요? 승훈이. 승훈이가 거기서 웃으며 경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승훈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승훈이는 놀랐지만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행 중이라 전화번호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쉽죠? 그래도 인스타그램을 주고받았으니 그 정도는 괜찮았죠. 작별 인사는 힘들었어요. 제 일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으니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피렌체를 떠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하고 특별한 느낌이었죠. 리옹에 돌아와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제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훈이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인스타그램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정확하게는 한국은 잘 몰랐어요. 승훈이가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일상, 꿈, 좋아하는 음식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승훈은 한국에서 열정적인 컴퓨터 개발자였고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함께 먹고 싶은 음식도 너무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다고 말했어요. 남산에서 해가 질 때 도시의 모습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강에서 강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채팅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채팅은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승훈이에게 더 깊은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죠. 정말 승훈이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승훈이가 더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은 그냥 보고 싶다고 툭 털어놓았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긴장했지만 그는 웃으며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한국에 오지 그래? 라고 말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한편으론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미친 짓 같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즉흥적인 결정이었어요. 승훈이에게 말했더니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바보 같지만 마음은 착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지만 전 온 마음을 다해 임했으니까요.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은 꿈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승훈이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는데 승훈이를 직접 만나니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며 승훈이가 알려준 아름다운 장소를 모두 보여줬어요. 승훈이가 남산타워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미 메시지로 주고받은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기대가 됐어요. 늦은 오후에 남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조금 힘들었지만 승훈이랑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주변에 계신 어른분들이 좋을 때다 라고 하며 말을 해주셨는데 승훈이는 부끄러워 보였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파리에는 언덕이 있지만 이렇게 산이라고 할 정도로 크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앉기 좋은 자리를 찾아 일몰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캔버스처럼 변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승훈이와 저는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승훈이와 제 모습이 정말 커플 같았어요. 저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하늘 아래서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깊은 교감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남산타워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이 켜지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하기 마련이라는데 서울은 저에게 단 한순간도 실망을 주지 않았어요.
승훈이와 함께한 남산에서의 밤은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를 궁전, 시장, 심지어 K-팝 콘서트까지 놀라운 장소로 데려갔어요. 정말 놀라웠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한국과 승훈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또 다른 특별한 날, 한강 피크닉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승훈이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으면 한강 피크닉은 서울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온갖 한국 간식과 별미로 피크닉 도시락을 꾸렸습니다. 승훈이가 집에서 음식을 다 가져왔어요. 김밥과 떡볶이 파리에서 먹어보고 실망만 했던 음식인데 승훈이가 주니까 다시 먹고 싶었어요. 맛은요? 말해 뭐해요? 원래도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준다. 완벽하죠. 우리는 강가에서 멋진 장소를 찾았습니다. 바다라고 해도 믿을 만한 큰 강이 펼쳐졌어요. 바다 아니냐니까 승훈이는 웃었어요. 서울은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피크닉은 정말 즐거웠어요. 많이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죠. 승훈이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조합이라고 말한 치킨과 맥주도 먹어봤는데요.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승훈이와 함께 앉아 바람을 맞으며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개를 산책시키며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냄새나는 거리와는 달랐어요. 저를 새로운 도시로 이끌어준 승훈이에게 감사했어요. 저는 승훈이뿐만 아니라 서울과도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소박하지만 완벽한 하루였어요. 해가 한강 너머로 지기 시작하자 하늘은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피크닉의 완벽한 배경이었죠. 우리는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서로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광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많이 웃고 때로는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깨끗하고 편안한 한국에 완벽하게 빠져 있었어요. 작별 인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훈이는 울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음에는 유럽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울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올 방법만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은 어디서든 그릴 수 있었고 서울은 저에게 승훈이와 함께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게 많은 걸 준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의 이야기고 제 옆에는 열심히 컴퓨터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제 남편 승훈이가 있거든요. 제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여성분들은 당장 한국행 티켓을 끊으세요. 그곳에 운명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단지 사랑을 쫓아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한국에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세요.